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예, 오늘은 새벽에 깨서 아침에 인간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평소보다 일찍 깼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그래서 곁에 두고 읽는 괴테를 읽고 영상을 남기려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가장 위대한 기술은 타인에게서 스스로를 격리시켜 자기의 세계를 한정시킬 때 비로소 창출되는 것이다. 예, 그 목표하는 것의 범위를 최대한 한정시켜라 편에서 괴테는 평생 유럽 일대를 돌아보는 여행을 즐겼다. 한 번은 스위스 여행에서 돌아와 에크만에게 이렇게 말했다. 갖가지 사물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파악하는 일은 참으로 즐거웠지만 나는 음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음악은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듯이 여행을 할 때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지,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괴테는 유럽 일대는 물론이고 신대륙 아메리카에까지 명성이 높은 작가임에도 집필할 때는 오직 독일어만을 사용했다. 사실 괴테는 영어로 섹스피어를 읽고 몇 권의 책을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로 번역까지 할 정도로 외국어에 능통했다. 그럼에도 작품을 쓸 때면 더 좋은 외국어를 찾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고집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독일어로 다듬고 순환시킨 사람은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마르틴 루터와 괴테였는데 마르틴 루터는 그때까지 독일 사회에 응용되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발행한 성서를 아름답고 쉬운 독일어로 번역하는 등 저작 활동과 설교에 헌신을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현대 독일어의 기반을 닦았다. 괴테의 지극한 모국어 사랑은 그가 평생 동안 사물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흡수했지만 표현 수단에 대해서만은 독일어라는 하나의 방법을 고집함으로써 대상을 최대한 좁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크만은 다음과 같은 괴테의 가르침을 책에 적었다. 선생께서는 사물을 통찰하는 일과 그것을 통한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면 해가 바뀔 때마다 외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곤 한다. 도전과 자세를 거듭하면서 벌써 몇 년째 계속 그런 결심을 반복하며 중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그렇게까지 속을 썩이면서 외국어에 매달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곤 한다. 어쩌다 외국인을 만나 간단한 회화 정도를 나누고 싶은 것이라면 해마다 반복되는 영어 공부에 중압감을 버리고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으면 된다. 이럴 경우 다만 즐기기 위한 영어만으로도 족하다고 한정하기 때문에 학습의 대상이 좁혀지게 된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여행에서 현지인들과 회화를 나눠보겠다는 식의 간단한 목표를 정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서 오히려 즐겁게 영어를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목표하는 것의 범위를 최대한 한정시켜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면 성취감도 그만큼 높고 다음 목표를 향한 발걸음도 가볍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원칙만 잊지 않는다면 세상 사는 일이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직장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어를 잘 해보겠다고 높은 목표를 설정했나 봅니다. 매년 항상 복귀를 냈을 때 영어 공부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사이토 다카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표를 좀 낮게 가져가서 실행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수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부 가게이기에 두부밖에 못 만든다. 괴테는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기술은 목표를 높게 잡되 그것을 표현하거나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집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영화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유능한 각본가이면서 화가를 해도 될 정도로 콘티를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구로사와 감독은 각본을 쓰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지 않았고 그림의 재능은 오로지 영화 콘티라는 형태에만 집약시켰다. 그는 젊은 시절 러시아 문학을 섭렵했고 중세 유럽 거장의 미술 작품도 적극적으로 접해서 문학과 미술 분야에서 웬만한 평론가 이상의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쌓은 지식을 오로지 자신이 제일 잘하는 분야인 영화에만 투영시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의 감독인 오스 야스지로도 마찬가지다. 주로 일본 서민 가정의 생활상을 묘사하는 작품에 일종했다. 그는 가족 간의 갈등 관계를 세밀한 인물 묘사와 아름다운 화면을 바탕으로 절묘하게 그려내어 가장 일본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품격 있는 대사와 일본 전통 문화의 특징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그의 연출 기법은 자기 세계만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비쳤기에 때로는 표현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연출가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오즈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만들 때면 거의 비슷한 주제와 영화를 반복해서 찍었다. 그는 그렇게 가장 오즈적인 것을 관철했기에 세계의 오즈라는 말을 쓸 만큼 국제적인 명성이 높았던 것이다. 그가 언제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다. 나는 두부 가게이기 때문에 두부밖에 못 만든다. 그는 카메라 앵글도 시나리오도 의식적으로 자신의 세계만을 고집했고 그럼으로써 그 분야에서 일본 세계를 넘어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들었다. 작가 아투카 류노스케도 스스로를 한정시킴으로써 일본 문학 최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 그는 평생 단편 소설만을 고집했는데 그가 만약 단편 소설 전문 작가라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버리고 대작에 손을 댔더라면 그처럼 큰 매력을 발산하는 작가로 대접받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게 후대의 평가다. 정밀한 구성과 품격 높은 문체로 유명한 그의 작품들은 발표된 지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일본 문학가의 길이 남는 걸작들로 꼽힌다. 하지만 그는 평생 회의주의에 빠진 채 어둡고 엄습한 삶을 살았고 35세의 나이에 심각한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함으로써 스스로를 최악의 나락에 한정시키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소설 나생문을 1950년 영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구로사와 아키라였다는 것이다. 아투타카우 류노스케는 35년의 짧으나 격렬했던 생애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장으로 불리기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재능과 기력, 에너지 등 소설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단편 소설 집필에만 치밀하게 쏟아부었었기에 세계에 통하는 문학의 금자탑을 세울 수 있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흔히 재능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도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그의 재능까지 갉아먹고 결국 커다란 실패를 부르게 된다. 당신은 어떤 편인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미래를 향해 자신 있게 다가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 분야를 기웃기웃대며 헤매는 사람인가? 타인에게서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자신의 세계를 한정하는 사람에게 성공은 훨씬 가까이 있다. 두부밖에 못 만드는 두부 가게 주인공처럼 한 가지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온 힘을 바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예. 이번 챕터에서는 타인에게서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자신의 세계를 한정하는 사람에게 성공은 훨씬 가까이 있다. 한 가지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온 힘을 바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꿈만 꾸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라. 공부를 위한 공부는 쓸데없다. 네, 공부를 위한 공부, 독서를 위한 독서, 일을 위한 일, 이런 거는 쓸데가 없죠. 예, 괴테는 평생 수많은 분야를 넘나들면서 그때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만년에 에크만에게 고백하기를 평생 여러 가지 일을 연구해봤지만 실생활에 직접 적용한 것들만 뇌리에 남더라고 말했다. 단순히 머리에 담아두는 지식만으로는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투영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 말을 듣고 에크만은 이렇게 고백했다. 학교에서 고대사나 근대사에 대해 오랫동안 강의를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희곡이라도 쓸 요량으로 어느 시절 집중해서 연구하고 작품에 응용한 지식들은 항상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괴테가 남긴 작품들은 대부분 자기 체험의 고백과 참여로 알려져 있다. 사실 괴테에게는 평생에 걸쳐 배우고 체험하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겠다는 신념이 있었다. 바꿔 말하면 괴테는 작품으로 표현한다는 의지를 갖지 않는 채로는 어느 것 하나라도 직접 체험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야말로 바로 천재 괴테의 습득의 비법이었던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가령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수없이 경험한 일인데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어찌해야 할지 전전긍긍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겪은 일인데도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일에 임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공부를 하더라도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으면 책을 보는 자세부터 달라진다. 최고 성적을 거두는 학생, 남단 실적을 올리는 직장인, 뛰어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자들은 반드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공부를 위한 공부는 소용없다. 뭔가 하나의 과제를 정했다면 거기에 맞춰 실생활, 우리 생활에 적극적으로 응용 적용해 보는 태도가 공부 효과를 높이고 삶을 풍부하게 하는 영양분이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뭔가 하나의 과제를 정했다면 거기에 맞춰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응용해보는 태도가 공부 효과를 높이고 삶을 풍부하게 하는 영양분이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 다음은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힘찬 격려. 나는 요리를 할 줄 모른다. 미식을 해도 머리에 남는 건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감상뿐이다. 가령 스테이크는 A식당보다 B식당이 더 맛있다. 왜 맛이 있는지, 어떤 레시피가 특히 좋았는지 그런 문제들은 아예 관심이 밖이다. 그런데 만약 요리에 재능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B식당의 스테이크가 더 맛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러한 관심은 스테이크의 재료가 된 고기의 육질과 식감을 따져보면서 더 뛰어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를 공부하게 된다. 나 자신이 요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대하면 나름의 관점, 뷰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괴테가 고수했던 습득의 비법이고 그가 말하는 응용의 단계다. 괴테는 식물학, 해부학, 광물학, 지질학, 색채론 등 많은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가 남긴 과학 관련 저작물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과시하고 있다. 괴테는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지탱하는 그의 모든 분야에 무한히 호기심을 느끼는 지식인이었지만 단지 지식의 탐욕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탐색한 것들을 고스란히 책으로 남겨 독자들과 나누려 했다. 평생 여러 가지를 연구해 봤는데 실제로 옥룡한 것만이 머리에 남는다는 말의 진짜 의도를 여기서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데 서툴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배움의 억령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평소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무엇을 줄까 생각하면서 관찰을 해두었다면 그만큼 적중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나 여자친구, 자녀들이 귀걸이를 뚫었는지 어쩌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귀걸이 선물을 준비하려니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 활용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로 결과는 크드럽게 벌어진다. 결국 문제는 습득과 응용을 연결하는 신념에 모아진다. 괴테는 누구보다도 확고한 자기신념에 차 있던 사람으로 평생을 뜨겁고 꾸준하게 같은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문학도로서 미래를 불안해하는 에크만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라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일을 실행할 만한 힘을 누구나 갖고 있다. 자신에게 그 같은 힘이 있을까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예. 자신에게 그 같은 힘이 있을까를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고 평범한 조언이지만 이 문장의 행간에 함축된 의미는 크고도 넓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확신을 실행할 만한 힘이 있으니 의심 없이 나아가라. Straight go, directly. 괴테는 파우스트에 이렇게 썼다.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게 보게 되면 망설임도 불안감도 말끔히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마도 지옥도 두렵지 않게 된다.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 머뭇거리기보다는 곧장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 현명한 자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무대에서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 머뭇거리면서 연극 전체를 만지게 된다. 자신이 왜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하고 더 이상 망설임이 없이 나아가면 악마도 지옥도 두렵지 않게 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발걸음을 주저하는 젊은이들에게 괴테의 충고는 따뜻하고 힘찬 격려로 다가온다. 예, 제가 회사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알아볼 때 생산 분야에 뭔가를 나갈 때는 MH 법칙이라고 씁니다. 이 MH 법칙이라는 게 무엇이냐? 맨 땅의 헤딩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맨 땅의 헤딩 법칙은 뭔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뭐 무섭고 두렵고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다들 망설이죠.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걸고 물어보고 그냥 해보고 하다 보면 잘 안 되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이나 해법이 스스로 어떤 대안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제가 원하는 목표에 어떤 일에 업무 성과나 효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괴테도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 주체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거고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일은 해당 팀장이나 실장, 본부장, 사장이 와서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따지더라도 그런 내용을 싸워서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확신. 그리고 나에게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를 주저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확신을 실행할 만한 힘이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있지만 항상 매 순간 여러 의사결정이나 제가 알지 못하는 업무나 일을 상황을 매번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이 괴테의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 일을 실행할 만한 힘을 누구나 갖고 있다. 자신에게 그것한 힘이 있을까를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의심 없이 나아가라. 곧장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 현명한 자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자신이 왜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하고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나아가면 악마도 지옥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말을 기억하고 저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이번 주도 열심히 살고 이번 달 며칠 안 남았지만 열심히 살고 하다 보면 원래 연말에 가서는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